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근데 오고 보니까요, 여기 몇 년 전에 여기 왔었던 곳이에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자전거 타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근데 차 타고 오려니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재배하는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뭘 강의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 잘 안 쉬어요. 그냥 한 번 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 안 쉬고 해요.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필요한가 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10시부터 12시,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하길래 제가 우리 총무님께 그랬거든요. 바꿉시다. 우리 회장님이 먼저 한 다음에 내가 나중에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거 자기네 또 의논할 게 많아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제 왔어요. 집에서 2시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9시에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을 참 잘 만났어요. 역전에서 택시를 딱 타고 송산리 갑시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갔다가 택시가 빈 차로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시를 경계를 넘으니까 택시비가 많이 나오는데 버스 타고 가래요. 그래서 수원역에서 버스 타고 왔어요. 정말 좋은 기사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귀동냥 농법 하지 마세요. 따라쟁이 농법도 있어요. 남 하는 거 따라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농약산 농법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과학적인 농법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유기농 친환경이 비과학적인 농법이에요. 외국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병해충을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유기농이 많은 곳은 기후적으로 덜 습한 곳, 덜 더운 곳에서 많이 농사를 져요. 그런데 키우는 거는요, 키우는 게 문제예요. 키우는 게. 우리나라 유기농 친환경은 부엽토하고 미생물이 만사 최고인 줄 알아요. 외국의 유기농은 안 그렇습니다. 부엽토나 미생물이나 퇴비나 이거는 그냥 유기농을 할 때 따라붙는 조금만 비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외국은 다 구안호하고 유황가리고토 하시는 분 많죠? 그게 주예요. 그게 90%고 퇴비나 미생물은 10%, 20%밖에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과학적으로 유기농을 해요. 우리나라는 철학적인 유기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할게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것 어떤 거든 할 거예요. 퇴비하고 미생물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무기질 비료인데 이거는 무농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유기농에 쓰는 비료도 화학 비료처럼 기능을 하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퇴비만 잘 알고 미생물만 잘 알고 유기질 비료 잘 알고 화학 비료 잘 알고 유기농은 유기농 화학 비료를 잘 알면,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여러분이 품질이나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이 비율을 잘못 이해해서 어느 한 곳에만 치중을 하면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럼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해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로는 설명을 하는데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글을 쓰면서 하는 것은 정리하고 복습하는 거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내용들을 뭐를 할까 막 망설이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페이지예요.
퇴비, 유기질 비료, 미생물 비료 보는 눈, 비료의 역할, 식물 양분의 역할. 왜? 우리가 밥하고 반찬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포도도요, NPK, 칼슘, 마그네슘, 황, 이렇게 비료를 잘 먹어야 돼요. 잘못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양분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하고, 야, 이런 것들은 안 할게요. 여러분한테 안 필요해서. 퇴비 과다 사용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왜? 퇴비 과다 사용이 여러분 염류 집적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도요, 하여튼 여러분 원하는 거 할 거예요. 그러다가 퇴비차를 강의하려고 준비는 해왔어요. 왜냐하면 수학 후라고 하길래 수학 후에 가장 좋은 게 퇴비차예요. 조금 전에 여기에 있는 지도사 한 분이 저한테 저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있을 때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퇴비차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답니다. 거기에 화학 비료를 어떻게 탔으면 좋겠냐요. 그러길래 어이구 한 번밖에 강의 안 했는데 그걸 기술센터에서 써먹네요 하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퇴비차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 쓰고 있는 분 있어요? 있으시구나. 있으신 분은 야 이거 할까 말까? 해줘요? 제가 이거를 쓸 줄 알고 여기에 유기농 비료를 혼합해서 쓸 줄만 알면 그러면 키우는 데는 아주 편해요. 다른 건 다 못해요. 여러분들 퇴비차 만드는 것하고 여러분 선충은 없죠? 예. 여러분 퇴비를 사면 악취 퇴비, 냄새나는 퇴비 있어요? 어때요? 퇴비를 사면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나요? 가끔 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면 옛날에는 많이 나는데 요즘 잘 안 나요. 아, 많이 부족해요. 하도 농업인이 이제는 아니까요. 농업인이 모를 때는 그냥 퇴비 냄새나는 거 팔아버리고 말아요. 안 난다는 얘기는 뭐냐? 이러면 돼요.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퇴비를 만들면 발효를 잘 시키면 냄새 안 나요. 한두 달에 만들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알아야만 정상적으로 5달 내외로 만들어서 팔면 안 나겠죠. 근데 냄새 나는 걸 사더라도요, 내가 1년 동안 지을 퇴비는 1시간만 노력하면 냄새 안 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유기농으로 만드는 퇴비차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56촉에다가 써놨어요. 퇴비 잘못 쓰면 토양병 걸려요. 여러분 뿌리옥병은 다 퇴비에서 와요. 물에서도 옮겨요. 물로 이렇게 쉽게 내리면서도 옮겨요. 근데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은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하우스에 만약에 뿌리옥병이 생겼다 그러면 나 퇴비 잘못 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말만 하고 요청하면 하고 안 할게요. 좋은 퇴비 고르는 방법은 중간중간 강의하면서 설명할게요. 퇴비 피해 사례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뺄게요. 유기질 비료는 다른 강의하면서 제가 포함해서 할게요. 제가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요 말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분의 말을 자꾸 인용을 잘해요. 이 할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아인슈타인이에요. 이분이 한 여러 가지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데 5분도 안 걸린다. 질문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 동안 질문하는 데 쓸 것이다. 이거는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 교육이에요. 유대인은 이렇게 학생을 평가한답니다. 답안지 적은 걸 평가 안 한대요. 질문을 잘하는 애를 학점을 많이 준답니다. 점수를 잘 준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전체 노벨상 중에 20%를 유대인이 탔어요. 유대인이 받았어요. 유대인이.
우리나라는 학교 다닐 때 질문 많이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잘 들으라고 해요. 누가 질문을 딱 하면 선생님이 그래. 야, 임마, 진도 못 나가, 임마. 너 질문 나중에 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질문 많이 하세요.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강사는 질문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것이다. 제가 어렵게 답을 해야 돼요? 쉽게 답을 해야 돼요? 예. 제가 막 어렵게 대답을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저 친구 저거 잘 모르고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대답하면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질문해야 내 농사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듣기만 하면 얻는 게 없다. 내가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도 궁금하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자. 교육받을 때 하나 이상 질문한다. 오늘 교육에서는 질문해서 본전 뽑자. 그래서 꼭 질문하십시오. 오늘 만약에 질문을 못하면 문자로 하셔도 돼요. 문자로 하셔도 돼요. 문자하는 것도 할게요. 여러분 미생물에 대한 것도 오늘 못해요. 그러나 질문하면 다 설명해 드릴게요. 센터 미생물도 잘만 쓰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별로 못 써먹는 거예요. 땅에다 뿌리면 아무 효과 없어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힘이 셀까요? 센터에 있는 미생물이 힘이 셀까요? 토양에 있는 게 힘이 세요. 왜냐하면 똥개도 자기네 집에서 3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양도 너무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하고 경쟁하려면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10평에 1톤은 줘야 돼요. 그렇게 안 주면 경쟁 못 해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워낙 많으니까. 토양에 주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른 요령이 많습니다. 효과 있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다른 거 못할까 봐 뺄 거예요. 양분별 기능에 대한 것도 강의하면서 할게요. 요걸 알아야만 유기농의 원리를 알아요. 이거 모르면은요 죽도록 고생만 해요. 여러분 상추 농사 지을 때 백날 부엽타고 미생물 줘봐야 화학비를 한 줌 준 것보다 안 커요. 왜? 양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유기농도 내가 화학비라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걸 주면은 일반 농하고 똑같이 키울 수 있어요. 그냥 미생물하고 비협트는 못 키워요. 자요. 이렇게 할게요. 가끔 요 얘기도 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가 가면 어디 아파서 왔어요? 얘기를 하면 배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야 처방을 해요. 얘기 안 하면 처방 못 해요. 저는 또 강의가 끝나면 문자로도 받아요. 저 자료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전화는 못 받아요. 이렇게 강의할 때 못 받잖아요. 문자로 질문하면 다 대답해 줍니다. 예를 들을게요. 예. 문자로 질문한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 문자로 질문하면 음식물 퇴비, 분뇨액비, 퇴비차 어떤 거든 질문하면 자료 요청해도 보내드려요. 여러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자료 주세요. 그러면 저 보내드려요. 퇴비차에 사용하는 기포기, 히터 요거 자료 보내주세요. 그러면 칼라로 된 거 딱 해서 캡처로 보내줘요. 칼슘제 얘기하면 칼슘제 치는 것도 오면은 딱딱딱 설명해드려요. 이건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겠네요. 제설용 칼슘제 써도 돼요? 예, 써도 돼요. 효과도 똑같아요. 단지 잘못 사용하면 구멍이 막혀요. 살폭이 구멍이 막혀요. 효과는 똑같아요. 다른 것들은 어떤 거든지 고가 유기농업 자재, HB101을 5리터에 28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값어치 있는 제품일까요? 상표문만 쓰면 제가 잘 몰라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엄청 비싸길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요걸 딱 해놨어요. 이분이요. 교수님, HB101은 일본 유기농자재 제품인데 찾아보니 만병통치약처럼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했을 텐데 답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천연 호르몬 활성제 구입하지 마세요.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에 위해 사용 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하러 비싸게 사요? 효과하고 성분을 보증 안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28만 원이나 주고 사요? 이렇게 어떤 거든지 해서 보내면 다 대답해 드립니다. 보세요, 이거. HB101, 특히 일본 거는 여러분 별로 관심 쓰지 마세요. 일본은 특이한 나라예요. 일본은요, 당도가 0.1도가 오르면 가격을 2배 줬어도 사 먹는 곳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만 먹히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질문만 하면 설명해 드립니다. 영양제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영양제도 이렇게 해요. 저거 종합 영양제 만들 때 이거 쓰고 싶어요. 관주나, 이건 무농약 하는 사람이나 일반농 쓰는 거예요. 관주나 연면십에 사용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 되는 건 없겠죠?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이 비료는 50%도 안 녹아요. 관중으로는 못 써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교육이 끝나도 그냥 문자로 보내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죠? 예. 됐네요. 제가 왜 그랬느냐? 제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농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걸 만화도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농업인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꾸 찾고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렇게 합니다. NPK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칼슘에 대한 거. 이건 안 할 거예요. 이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도 질문하면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당도, 색깔, 크기 좋게 하는 그 비료 알려주세요. 여러분 유기농 하면은 당도나 색깔이나 품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제주도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깜짝 놀랄걸요. 일반농보다 훨씬 껍데기도 좋아요. 일반농보다 당도가 더 올라가요. 감귤이. 일반농보다 색깔이 더 잘 나와요. 그건 왜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반농 하는 것처럼 다른 비료를 써요. 그 비료도 가격 적게 써야 돼요. 알맹이로 뿌리는 거는 많이 줘야 돼요. 300평당 3포대, 4포대씩 줘야 돼요. 물로 줄 때는 1kg만 주면 돼요. 뭐 20kg 한 포대 사면은 10번, 20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비료를 주느냐도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해요. 특징은 뭐냐? 재미가 없어요. 대학 교수 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보든 안 보든 난 만들어요. 그냥 비료 구입할 때 기본 뭐냐? 우리 동네는 어떤 작물이 잘 될까? 토양병은 악취태비가 범인, 유기질 비료 퇴비는 얼마를 줘야 할까? 장사꾼 말 들으면 안 돼. 장사꾼은 많이 주라고 해요. 그래야 많이 파니까요. 근데 적당히 줘야 돼요. 적당히 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비료의 역할에 대한 것을 퇴비, 유기질 비료, 미생물 비료, 화학 비료예요. 여기에는 유기농 자재 중에 구아노하고 유황가리고토를 대체하면 돼요. 제가 일반인을 강의할 때이기 때문에 2종 복합비료, 4종 복합비료 했는데 2종 화학비료하고 똑같은 게 구아노하고 유황가리고토예요. 유기농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이렇게 딱 물어봐요. 유기농 하는 분 몇 분 계세요? 거의 다예요? 구아노하고 유황가리고토를 아세요? 아시는구나. 아시는 분은 이미 유기농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유기농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구아노라는 거는요,
구안호 없이 유기농을 한다는 건 꿈도 생각을 못 해요. 저거는요,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쟁이. 옛날 1800년대, 1800년대 말에 한 100년 전에요, 남미 태평양 전쟁이라는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 저 구안호를 가져가려고 남미, 칠레에서 나오는 구안호를 가져가 전쟁을 4년 동안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은 전쟁급에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거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와, 구안호 저거는 전쟁도 일으켰던 유기농자재야. 그러니까 다 써요. 우리나라는 모르니까 안 써요. 비싸니까 또 안 써요. 제가 그러면 이 역할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료, 흙, 여기의 역할은 뭘까? 퇴비의 역할은 뭐고, 유기질 비료의 역할은 뭐고, 미생물 비료의 역할은 뭘까? 화학 비료, 구안호의 역할은 뭘까? 퇴비, 유기질 비료, 미생물은 토양하고 뿌리 좋게 하는 거예요. 화학 비료는 양분 공급해서 품질을 높이는 거예요. 포도가 잘 크고 열매 쫀쫀하고 달고 하는 건 양분의 기능이에요. 퇴비나 유기질 비료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건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왜? 거기 뭐가 있을까?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른 이유는 성분이 달라요. 퇴비나 유기질 비료는 유기물이 많아요. 그걸 미생물이 먹어요. 미생물이 먹으면 좋은 걸 많이 내놔요. 그건 토양에서 일어나요. 그 토양이 좋은 거예요. 무기질 비료는 영양분이 12개예요. 이 양분에 따라 포도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색깔이 좋기도 하는 거예요.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요. 그 기능을 헷갈리면 그러면 유기농이 실패하는 거예요. 일반 농도 실패해요. 볼까요? 왜? 유기질 비료하고 유기물이 많아요.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이 미생물은 유기물을 먹고 커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잘 크게 할 때는 당밀을 집어넣어요. 당밀이 유기물이에요. 당밀은 먹기 쉬운 유기물. 그거보다 더 먹기 쉬운 건 설탕. 그거보다 좀 먹기 힘든 건 쌀. 그거보다 더 먹기 힘든 건 퇴비 유기질 비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생물 잘 자라기 위한 거예요. 화학비료 영양분에는 양분이 30 내지 60%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걸 같은 거로 이거는요. 영양분으로는 유기물을 대체를 못해요. 유기물로도 영양분을 대체를 못해요. 왜냐?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를 주면 미생물이 먹으면서 토양을 좋게 만들어요.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요. 입당 구조도 만들어요. 물도 잘 보유해요. 공국도 잘 커져서 물도 잘 빠져요. 요 사이사이가 미생물이 사는 아파트예요. 이게 기능. 여기는 제가 유기농을 대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안 썼는데 구안호하고 유황가리 고토는 NPK,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미량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양분 공급하는 거예요. 질소는 잘 크게 만들어요. 가리는 단단하게 만들어요. 마그네슘은 당도 높게 만들어요. 황은 색깔을 좋게 해요. 붕소는 열매가 잘 크게 만들어요. 이건 미량 요소예요. 여기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를 다른 사람보다 3배 많이 주더라도 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좋아질 것만큼만 주면 돼요. 이 영양 토양을 좋게 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나 달게 만들고 색깔 좋게 하고 포도가 좀 알맹이가 골고루 잘 크게 만드는 건 양분의 기능이에요. 양분의 기능.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을 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능들이 다 다르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뺄게요, 이거는. 이것도 뺄게요. 예.
신규 농업인이나 유기농이 주의해야 될 거, 퇴비나 유기질, 미생물 중심으로 농사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은 되게 좋아져요. 지렁이도 되게 잘 커요. 근데 양분 공급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한국 유기농이에요. 영양분 화학비료나 구안호나 유황가리고토로만 농사 지으면 식물 자라는 건 되게 잘 자라요. 근데 토양은 계속 약해져요. 이게 60년대, 90년대 한국 농업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능을 잘 알아서 내가 퇴비, 유기질비료, 미생물,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하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죠, 제가. 한국 유기농이 망치는 이유는 뭐냐? 외국 유기농은 구안호하고 유황가리고토가 중심, 퇴비, 유기질비료, 미생물은 그냥 따라오는 거. 한국 유기농은 퇴비, 유기농, 유기질비료, 부엽토, 미생물이 중심, 영양 공급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예? 영양분만 골고루 잘 주면 일반 농하고 유기농은 절대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저거를 엇나가면 안 된다. 잠깐만 전화가 와가지고요. 한나람입니다. 제가 지금 그 강의 중이거든요. 문자로 주세요. 그래서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 못 받아요, 제가요. 문자로 줘야 돼요. 저요?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 유기농이 막 속상한 게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농민신문에 이렇게 썼어요. 철학보다는 과학의 유기농업을 해야 된다. 철학적인 유기농만 하면 고성만 죽도록 한다. 여러분 자료에 없는 거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자료 만들면 너무 많고 우리 총무님이 복사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줄였어요. 예? 유기질비료, 퇴비, 미생물은 토양 좋게 하고 뿌리 좋게 하는구나. 구안호나 화학비료는 영양분 공급하는 거로구나. 사람으로 치면 영양분은 고기고 유기질비료, 퇴비는 채소구나. 건강하려면 골고루 먹어야 되는구나. 네, 이건 뺄게요. 이런 거죠. 뿌리가 아주 얕은 채소는 토양도 좋고 영양분도 잘 공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 농사 짓는 사람은요, 농가마다 품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왜? 토양을 잘못 관리하면 잘 못 자라요. 고추도 잘 못 커요. 사과나 배나 과수는요, 토양 거의 문제 없어요. 왜?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밑에 있는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조절을 못 해요. 토양을 아무리 잘 가꿔봐야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 배나 단감은 전정 잘하느냐, 이게 첫째예요. 재배 방법이 더 전정 잘하고 이게 더 첫째예요. 남향이냐 북향이냐 이게 더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3,000평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생산되는 양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열매 속기 잘하고 전정 잘하면 과일이 크고 달고, 그거 잘못하면 잘 못 크고예요. 문제는 뿌리가 얕은 과수예요. 감귤, 오미자, 포도, 키위예요. 이건 안 들어가요.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요. 사과처럼. 그렇기 때문에 토양도 중요해요. 그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잘 뻗지 않으면 뿌리가 얕은 과수의 특징이 해거리가 가끔 있어요. 내가 영양분을 잘못하면 해거리를 해요. 여러분도 해거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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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답을 이렇게 안 해요? 환자가 이건 말을 안 듣네요.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작물마다 해거리가 심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가장 심한 건 오미자예요. 오미자는요, 1년 생산한 다음에
가지를 잘라버려요. 내년에는 가지만 키워요. 내후년에 수확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지를 그대로 놓고 수확을 하면 20, 30%밖에 안 달려요. 그래서 과다 착과하면 그러면 뿌리가 약해져요. 그러면 내년에 해거리를 해요. 대부분 다 과다 착과하거나 그래서 뿌리가 약해지면 해거리를 해요. 안 한다면 참 다행이네요. 해거리를 한다면 내가 수확하고 난 다음에 뿌리만 잘 키우면 돼요. 뿌리를 잘 키우려면 내가 알맹이 비료를 줬어요. 수확하고 난 다음에 알맹이 비료를 줬어요. 그러면 이게 뿌리까지 들어가서 흡수하려면 세워라 내워라예요. 지금처럼 비 안 오면요 안 녹아요. 안 녹으면 흡수 못해요. 이거를 물에 녹여서 물로 주게 되면 좀 빨리 뿌리가 회복이 돼요. 그러나 저것도 이파리가 다 지고 나면 망땅 헛거예요. 이파리가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토양 비료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하고 퇴비 유기질 비료 중에서 퇴비차 한번 해보세요. 하면요. 여기 무농약 퇴비 하시는 포도 하시는 분의 동영상도 있어요. 화학 비료 여기는 주로 제가 여러분한테는 유기농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필요한 거를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예, 됐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요거를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제가요. 그래서 제가 비료의 역할이나 다른 점을 설명을 끝냈습니다. 퇴비, 유기질 비료, 미생물 비료 보는 눈을 제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예. 여러분도 염류 집적 때문에 고민하세요?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것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퇴비차 만드는 거 실습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 응용해서 쓰셔야 할 거예요. 아마 전국에 5만 농가는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르게 만들어요. 지 스타일로 만들어요. 그 내용은 뭐냐?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퇴비차에 대한 거를 하면서 요게 수확 후에 관리하면 좋고 수확 1개월 전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꽃필 때부터 이제 착색기가 들어갈 때쯤 그러니까 수확하기 한 1개월이나 한 달 반 정도 전에는 끊어야 돼요. 요 사이에 포도를 잘 크고 포도를 탐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할게요. 여러분 혹시 무농약 하시는 분 중에 사종복합비료 쓰시는 분 있어요? 물에 녹여서 주는 관주용 비료 쓰시는 분 있어요? 한 분 계세요? 한 분 때문에 요거 하기는 너무 아까운데 자료는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유기농 복합비료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예. 이것도 알맹이로 쓰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요. 비싸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물류 비용이 되게 비싸졌어요. 남미에서부터 수입해 와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물에 녹여서 쓰는 방법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화학비료를 갖고 화학비료 가져서 내가 스스로 비료 만드는 방법. 저거는 무농약 하는 사람 위한 거예요. 필요해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자요.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하니까요. 예? 저거 다 하려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가능하면 쉬는 시간을 줄이고 제가 강의를 해볼게요. 자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거든 질문하면 되는 거를 제가 목차를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강의할 때는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면 시비에 대한 것들 여러분 유기농 복합비로 만들면 연면 시비도 되게 좋습니다. 예. 네, 할게요. 예. 이게 똑같은 게 막 많이 나오지 이거? 이상하다. 예. 왜 이러지? 예. 퇴비, 유기질 비료, 미생물 비료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항상 이해시키는 걸 초점을 맞춰요. 왜? 외워서는 못 견디거든요. 외운 거는 금방 잊어먹거든요. 퇴비, 유기질 비료, 미생물 비료의 차이를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기질 비료는 생콩, 퇴비는 된장.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발효시키지 않은 거, 된장은 발효시킨 거. 그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예, 그렇죠. 예, 대단히 크기 때문에 쓰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프니까요. 이렇게 쓴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를 살 때 퇴비만 쓰던 사람이 퇴비를 100만 원씩 썼다. 그러면 퇴비 50만 원어치, 유기질 비료 50만 원어치 써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만 쓸 필요가 없어요. 퇴비는요, 되게 복잡해요.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발효를 잘 시켰냐, 안 시켰냐가 중요해요. 이걸로 퇴비차도 만들어줘요. 퇴비 잘못 만들면 병도 생겨요. 퇴비는 많이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왜? 퇴비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자가 퇴비 만드는 사람도 된장 만드는 것처럼 발효시킨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변에 있는 원료를 구해서 쓸 수 있어요. 퇴비 피해도 되게 많아요. 유기질 비료는 아주 간단해요. 유기질 비료는 5분 내지 10분만 강의 듣고 나면 파는 유기질 비료 질을 다 평가할 수 있어요. 요건 비싼 거, 요건 싼 거, 요건 중간 거, 요거는 효과가 좋은 거, 요건 효과가 느린 거. 야, 올해 포도가 너무너무 잘 열렸는데 이 유기질 비료는 효과가 느려서 안 좋아. 올해는 포도가 좀 별로 잘 안 열리고 나무도 수세가 좋은데 이 유기질 비료 사면 너무 가격만 바가지 쓰고 별로 안 좋아. 한눈에 알아요. 이건 아주 쉬워요. 유기질 비료는. 미생물 비료는 여러분 EM도 쓰세요. EM을 만들어서 쓰세요. 사다가 쓰세요. 사다가 써요? 사다가 쓰면 속은 거예요. 사다가 쓴 건 속는 거예요. EM은요, 제가 잘 알아요. 왜냐? EM을 개발한 오키나와 교수가 제가 젊었을 때 만났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거의 100살 됐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요. 그분이 제주 환경센터에 왔을 때 2번인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해요. 근데 그 사람 또 영어를 못해요. 그냥 말이 안 통해, 둘이가. 나는 영어를 좀 아는 줄 알고 갔더니 그분은 영어를 몰라요. 또 그 중간에 섰던 환경센터의 이영민 이사장님이 친하거든요.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그분이 둘이를 소개시켜줬는데 말이 안 통해서 혼났어요. 그래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EM은 내가 만들지 않고 사다 쓰는 건 별로 안 좋다. 센터 미생물 쓰는 게 더 좋다. 센터 미생물도 잘만 쓰면 좋다. 보는 방법이 차이예요. 퇴비는 냄새로 봐요. 냄새로. 냄새를 보면 원료가 좋은지 시설이 좋은지 잘 만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유기질비로는 냄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된장은 냄새 맡아보지만 콩은 냄새 안 맡아보잖아요. 여러분 콩 살 때 콩 잡아가지고 냄새가 좋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거니까 보증표만 보면 돼요. 미생물은 무조건 제조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하는 EM 미생물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센터 미생물은 아주 잘 만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안에 쓰라고 해요. 미생물이 죽기 전에. 근데 파는 미생물은 도대체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상해요. 시간이 오래되면 살아있던 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 쓰는 건 쓰지 마세요. 내가 EM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건 괜찮아요. 뺄게요. 퇴비는 코로 보는구나. 다른 비료는 다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로 보는구나. 퇴비 보는 그 퇴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발효만 잘 되면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비료입니다. 퇴비는. 잘만 만들면 앞으로도 계속 끊기지 않고 쓸 게 퇴비예요. 그러면 부숙이 완전히 일어나서 흙냄새가 나야 돼요. 토양의 효과가 좋아요. 약에도 좋아요. 이따 퇴비 시범 보일 때도 제가 냄새 맡아보게끔 할게요. 흙냄새, 부엽토 냄새, 곰팡이 냄새. 어떤 사람은 보이차 냄새 난다고 그래요. 악취퇴비는 원료, 시설, 제조 과정이 부실한 퇴비예요. 퇴비 회사가 돈 벌려고 급하게 만든 거예요. 돈 벌려고 하니까 부숙을 완전히 안 시켜서 써요. 돈 벌려고 하니까 도축잔재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을 혼합해서 만들어요. 왜? 도축잔재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을 가져오면 돈을 받아요. 퇴비 만들어서 팔고 도축잔재물을 가져올 때도 돈 받고 음식물, 폐기물도 돈 받고 그러니까 돈 벌죠. 토양병이 의심돼요. 하여튼 뿌리옥병은요 퇴비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요거 보는 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퇴비는 많이 주면 안 돼요. 많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든 퇴비는 흙냄새, 부엽토 나는 건 최고의 퇴비예요. 아마 전국의 20 내지 30%일 거예요. 아까 한 선생님이 요새는 퇴비 냄새가 많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제가요 오죽 퇴비 냄새 나는 거 쓰지 말라고 했겠어요. 강의할 때마다 퇴비 냄새 나는 거 쓸 바에는 받았다가도 반납해버리라고 그래요. 퇴비도 안 된 거 이거는요. 약한 냄새, 우사, 소 키우는 데서 나는 정도면은 내가 지붕만 만들면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하게 비닐로 지붕만 씌워 놓으면 약한 악취 나는 퇴비를 진짜 좋은 퇴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원리만 알고 나면 정말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심한 악취, 톡 쏘는 냄새. 요거는 원료가 나빠요. 시설도 나빠요. 발효도 안 됐어요. 토양병도 생겨요. 그러니까 토양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안 쓰면 돼요. 자요. 퇴비는 이렇게 만들어요. 가축분을 넣고 톱밥을 넣고 교반을 시켜요. 그 다음에 창고에서 후숙을 시켜요. 교반을 시킬 때는 열이나 김이나 악취가 나는데 이게 한 2, 3주 동안 한답니다. 2, 3주 동안 막 뒤적여요. 요새는 옛날엔 사람이 했어, 사람이. 이제는 기계가 많이 나와요. 요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요런 걸 해서 그냥 쉬지 않고 왔다 갔다 저어줘요. 그럼 열도 나고 김도 나고 2주 정도 지나면 열이 가라앉아요. 그걸 창고에 쌓아놔요. 이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바람이 통해야 돼요. 여기서 넉 달 동안 지나면 흙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흙냄새가 나면 원료도 좋고 시설도 좋고 만드는 것도 잘 만든 거예요.
이런 공장이 우리나라에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건물이. 이거 길이가 50m 이상이에요. 이게 길이가요. 여기도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고 막 돌아가요. 이 근처는 어디 있나? 하여튼 이런 시설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공장에서 만든 거는 잘 만들겠죠. 악취 심한 거는 이거예요. 원료를 나쁜 거예요. 도축잔재물, 돈 받고 가져오는 거 써요. 음식물 폐기물. 시설도 엉성해요. 숙성시키는 것도 짧게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악취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로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원료가 나쁘냐 좋은지도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기농에서는 공장 폐비 금지돼 있어요. 아닙니다. 공장 퇴비로 만든 것도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퇴비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는데요. 예, 국제유기인증에서는 공장 폐비 우체사는 회장님이 이러시는구나.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견주려고 해서 하는 거라구나. 에이. 그러나 그렇게 그거 얘기하다 보면요, 이거 뭔가 이걸로 써도 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분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분필로 해야 되죠. 근데 왜 저걸 갖다 놨지? 여러분이 유기농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국은요, 유기농하고 일반 농 차이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중국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반 농하고 차이를 구별해서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어요. 외국은 다른 나라는 무농약이 없어요. 무농약이 없어요. 이 유기농 퇴비를 쓰려면 퇴비가 유기축산에서 나온 것만 써요. 우리나라 유기농은 일반 축산 농가의 것도 만들면 돼요. 왜? 우리나라 유기축산으로 나온 똥만 갖고 퇴비 만들어라 그러면 양이 없어요, 양이. 유기축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기농은 조금 짝퉁 유기농이에요. 옛날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유기농도 있고 뭐 전환기 유기농인가 뭐 이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런 거죠. 이제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이란 말이 외국은 안 쓰는 말이에요. 친환경을 영어로 만들지를 못해요. 뭐 에코 프렌들리라고 만드니까 외국 사람이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예요. 왜? 워낙 유기농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장님은 진짜 유기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기농 중에서 퇴비 중에서 요런 어디 갔나? 예. 아, 이게 나 별도로 해놔둘 거 그랬네. 예. 예. 여기네요. 유기농 자재 공시 요것만 쓰면 이거 공장 퇴비예요, 공장 퇴비. 공장 퇴비예요. 그래서 유기농 자재라고 공시가 되어 있으면 퇴비하는 업자 중에 농산물 품질 관련의 심사를 맡겨요. 잘 만들었다. 여러분 저것만 쓰시면 되겠구나. 저거 쓰면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농산물 품질 관련이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기 때문에 도축잔재물 같은 거 잘 못 섞어요. 완전히 막 잡은 사람 아니면 못 섞어요. 이런 거예요. 요거 쓰시면 되는데 이런 게 쓰면 돼요. 아, 참 그러면 탭이 강의 많이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쓰니까. 예? 그런 거죠. 아이고, 어디 가버렸나? 아까 거 안 지웠는데.
헤헤, 이게 그런 단점이 있구나. 하나를 없애면 다른 게 다 없어지는구나. 제가 프로그램을 다시 깔았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예, 자요. 그래서 퇴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심한 악취나는 건 쓰지 마세요. 아, 여러분 유기농 퇴비 쓰게 되면 저게 증상이 잘 없겠네요. 도축잔재물 들어있는 거 쓰지 마세요. 퇴비 이름만 보고도 몰라요. 네, 똑같은 비료예요. 똑같은 비료인데 이 퇴비는 악취가 없는 좋은 퇴비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름도 토곡이에요. 똑같이. 사장님이 돈을 벌고 싶었는지 두 가지 비료를 만들어 한 공장에서 두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는 동물성 잔재물 80% 넣었어요. 이건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이건 냄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축 잔재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봐야 된다. 예. 이거는 무항생제 개분을 쓰는 괴산행가 있는 거예요. 괴산. 아주 공장이 커요. 요거 길이가 70m예요. 요거는요, 개인이 하고 있는 1년에 200만 포대 파는 거예요. 요거면 1년에 10억 벌어요. 요거는 100억을 벌어요. 10억 벌면 돈 벌 것 같아요? 돈 못 벌어요. 직원 월급 줘야지. 전기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차량 운반비 써야지. 돈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퇴비 회사는 크면 클수록 좋다. 전화로 물어봐도 돼요. 전화로 물어가지고 사장님이 퇴비 좋은 퇴비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예? 좋다고 이러면 돼요. 사장님네 퇴비 공장 한번 견학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큰 회사는 무조건 오라고 해요. 수건도 하나씩 줘요. 그러나 작은 회사는 절대 못 오게 해요. 죽어도 못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화로 물어봐도 돼요. 예. 흙냄새 나는 퇴비는 좋은 거다. 이거 여러분 관련이 없으니까 지나갈게요. 예. 예. 이거예요. 악취 퇴비를 방지하려고 퇴비의 법을 만들었어요. 또 퇴비 때문에 오는 뿌리옥병, 뿌리 썩은 병을 줄이려고 퇴비에만 뭐라고 했느냐? 대장균, 살모넬라가 검출돼서는 안 됨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악취 나는 퇴비는 쓰지 마세요. 안 쓰시겠죠? 예. 됐습니다. 퇴비에 대한 설명했어요. 퇴비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어요, 혹시? 저기 예. 약간 대장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검사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대장균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이나 이런 데도 다 묻어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요. 원래 대장균이 보면 똥도 들어가고 지저분한 게 들어가니까 처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아니, 대장은 창자에 있는 건데, 그 돼지똥, 소똥으로 넣었으면 그 안에 대장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발효시키는 과정 중에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발효시킬 때는 이렇게 돼요. 분필이 있는 곳은 처음이네. 여기 가요. 1층에 가면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ICT라고 해서 아주 남들이 견학 올 만큼 잘 돼 있어요. 근데 칠판은 분필로 쓰네요. 퇴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부숙실, 숙성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숙실에서 축분하고 톱밥을 혼합해 놓으면 불과 2, 3일 안에 온도가 올라가요. 55도씨에서부터 80도까지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요게 2, 3주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러면 55도 내지 80도를 2주 이상 유지가 되면 대장균이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요거는 숙성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4개월 동안 숙성을 시켜요. 그런데
냄새나는 퇴비는 이게 온도가 안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가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체크하려고 저거 집어넣은 거예요. 법에다가. 예. 여러분 유기농자재는 없어요. 대장균이 없어요. 왜 그러냐? 퇴비를 쌓아놓을 때 요 온도가 변하는 데이터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제출을 해요. 우리 퇴비 만들 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걸 제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자재가 찍혀 있으면 돈 1,000원은 비싸잖아요. 퇴비가. 비싸죠? 비싸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요. 퇴비에 대한 거. 끝나고 나면 유기질비로 할 거예요. 퇴비에 대한 거예요. 예. 퇴비를 예. 아주 오래 다 안 쓰는 일들 퇴비를 저장을 해놨다가 보면은 온도가 다시 내려가고 하게 되면은 뭐 거기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해가지고 위생물가 들어가지고 박테리아나 이런 계정이 살 생길 수 있지 않나. 예. 저요. 갈게요. 이거예요. 자요. 똑같은 콩으로 만든 된장, 콩이에요. 콩이에요. 된장은 오래된 게 좋아요? 금방 만든 게 좋아요? 오래된 게 좋아요. 오래될수록 대사물질도 많아지고 좋은 미생물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기에 안 좋은 미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안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들이 이 미생물한테 져요. 오래될수록 좋아요. 제가 만약 퇴비를 사면 올해 만들었어요. 그럼 5,000원. 작년에 만들었어요. 5,300원 줄까? 재작년에 만들었어요. 6,000원 줄게. 유기질비로는요, 신선한 거예요. 햇콩이 좋아요? 묵은 콩이 좋아요? 햇콩이 좋아요? 그래서 유기질비로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산패나 변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유기질비로는 옛날 한 20년, 30년 전에 유기질비로가 좀 흔하지 않을 때 그때는요. 1년 지난 건 농협에서 10% 깎아서 팔았습니다. 왜? 산패가 일어나요. 퇴비는 포장지를 딱 뜯어봤더니 곰팡이도 피고 냄새가 안 난다. 됐다 좋은 거. 유기질비로는 딱 뜯었더니 곰팡이가 피었다. 상한 거.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렇거든요.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쓰지 말라는 이유도 이거예요. 토양에 나쁜 미생물도 항상 있어요. 근데 좋은 미생물 때문에 이게 눌려가지고 힘을 못 써요. 농약을 쓰면 좋은 미생물도 줄어들고 나쁜 미생물도 줄어드는데 다시 회복할 때는 좋은 미생물은 조금만 회복을 하고 나쁜 미생물은 많이 회복을 한답니다. 이런 차이예요. 또요? 예.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 중국 블루베리 연합회 회장 봤습니다. 제가 블루베리를 9년 하고 포도를 이제 3년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블루베리를 하면서 교수님께 참 많은 강의를 듣고 했는데 퇴비차 강의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퇴비를 갖다가 오랫동안 놔두니까 그 자체 부수이 돼가지고 봉지를 뜯으면은 참기름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럴 정도로. 근데 너무 오래 두면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적어도 5년 이상 됐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된 것도 괜찮은지 그걸 널리 듣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되면 좋고요. 나중에 되면 흙처럼 아무것도 퇴비 같은 느낌이 안 될 정도로 변하더라도 그래도 그 퇴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보관하는 동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요, 회장님이요, 참기름 냄새가 난다고 해도 먹으면 안 돼요. 그만큼 좋게 변해요. 퇴비는 오래될수록 좋아요. 오래될수록 좋습니다.